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나며 한국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과의 관계는 좋다, 이번 현대차 공장 문제로 한미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불과 며칠 뒤 미국 당국은 한국 근로자 수백 명을 쇠고랑 채워 연행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제조 부흥을 돕겠다며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벌어진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한국 사회는 배신감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보수 언론은 트럼프의 마가에 투자했더니 돌아온 것은 한국인 300명 체포였다라는 통렬한 제목까지 내걸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격으로 한미동맹의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 그룹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는 중무장한 연방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요원 400여 명이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현장을 포위했고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줄지어 벽을 향해 섰습니다. 미국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갑을 차고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버스로 이송되는 처참한 장면이 담겨져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작전은 몇 달간의 불법 고용 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단일 사업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75명의 노동자를 한꺼번에 체포 구금한 초유의 강경 조치였습니다. 그중 약 300명이 한국 국적 근로자로 밝혀져 사실상 한국 기업과 근로자를 정조준한 급습 작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건설 현장 내 배수지에 몸을 숨겼지만 끝내 붙잡혔고 아무 죄 없이 일하다가 족쇄까지 찬 동료들이 눈앞에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본 직원들은 지옥 같은 순간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 이민 당국은 붙잡힌 이들을 플로리다주 인근 포크스턴의 IC 구치소로 호송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처럼 구근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가족과 동료들은 애가 타서 구치소로 달려갔습니다. 주말에만 허용되는 면회를 위해 이 100여 명이 뙤약볕 아래 줄을 섰지만 수용소 측은 오늘은 더 이상 면회자를 받을 수 없다라며 대부분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찾아갔던 교민 가족들은 결국 눈물만 삼킨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친지들은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장기 구금되거나 강제 추방당하지 않을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한 교민은 이 정부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당시 심정을 떠올렸습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사흘 만에 모든 한국인 석방 합의를 이끌어내며 최악의 사태를 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 직후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미국 정부와 긴박한 교섭을 벌였습니다. 외교부 조현 장관과 박윤주 1차관 등도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접촉하며 외교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사흘째 되던 날인 7일 한미 당국은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직원을 모두 석방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석방 방식도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을 모셔오겠다라고 발표했고 실제로 한국 외교관들이 구치소를 찾아가 억류자 전원을 면담하며 귀국 소속을 도왔습니다. 조기중 주 워싱턴 총영사는 현지에서 구금된 국민 여러분이 희망대로 신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이들 근로자는 이르면 10일 전세기 편으로 모두 고국 땅을 밟을 전망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을 만나지도 못한 채 쇠창살 뒤에 갇혀있던 이들이 조만간 무사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총력 외교전이 국민들을 장기 구금의 늪에서 구해낸 셈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사 사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미국 현대차 합작 공장 현장에는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있었을까요? 국내 업체들은 미국의 공장을 지을 때 숙련된 기술력을 단기 출장 형태로 파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취업 비자를 제대로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쿼터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현장 직원 상당수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전자여행 허가나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해 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방문 비자로 현지 공사에 투입되는 것이 합법은 아니지만 그동안 미국도 이런 행태를 사실상 묵인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다 보니 인력 비자 문제에는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접어들어 미국인은 미국인이 채용하라
라는 구호 아래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갑자기 이 관행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실제로 워크비자가 없던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 수십 명이 EST에 입국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태도를 바꾸자 한국 기업들은 크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미국 현지 공장 건설 인력의 절반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파견 나가 있는데 이들을 모조리 본국으로 불러들여야 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체포 사태 이후 미국으로의 추가 출장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현지 파견 직원들을 귀국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미국행 출장 자제를 권고하고 비자 점검에 착수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른 배터리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미국 사업장 비자 현황을 긴급 점검하며 발등에 불 끄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략에도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경제계는 애초에 급한 공사 기간을 맞추려다 보니 편법을 눈감은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범죄자처럼 대규모 연행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고 반발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당국의 이러한 가혹한 단속이 향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장 LG에너지솔루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처럼 가혹한 단속이 재발한다면 두 번 다시 우리 직원을 미국 공장에 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경우 미국 못지않게 유럽이나 동남아 국가들도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와 비교적 완화된 고용 규정으로 한국 배터리 공장을 끌어들이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기업 인력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처럼 비자 장벽이 높지 않은 나라에 충분한 대체 투자처가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의 매력을 놓칠 수 없어 14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공장 짓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진정 한국 기업 투자를 원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라는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경고가 나온 지금 더 이상 일방적으로 미국만 믿고 갈 수 없다는 현실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이번 단속이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에 던진 파장을 조명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갑과 족쇄에 묶인 사진과 함께 전격적인 단속으로 오랫동안 이어져온 두 나라의 외교 경제 관계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1,500억 달러, 2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서울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하며 이번 체포극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긴장을 한층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와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두 가지 불법 이민 단속과 미국 내 제조업 육성이 정면 충돌했다며 트럼프의 요구에 맞춰 미국에 투자하려던 해외 기업들의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도 이처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까지 휩쓰는 단속은 무역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체포된 이들을 불법 체류자였을 뿐이고 IC는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뻔뻔한 발언은 한국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미국 CNN 등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최대 규모 단속이 벌어지며 한미관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논평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무색해진 가까운 동맹 수식어를 어떻게 다시 붙일지 미 언론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동맹도 국익 앞에서는 냉혹해질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경제안보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을 족쇄로 묶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손 놓고 있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국민을 구출해내며 지도자의 책임감을 보여주었고 정부는 앞으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미출장 비자 제도 개선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한국 기업들도 미국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에 약속했던 수조 원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보다 우호적인 국가의 투자 다변화를 모색할 방안을 발빠르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선 뼈아픈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미국을 최고의 투자처로 라는 구호와 달리 정작 그의 행태가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의 거대한 투자 자금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로 향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온 성과는 무색해지고 백악관의 속은 타들어갈 것입니다. 돈과 일자리가 달리는 문제에 워싱턴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번 사태는 동맹에 대한 존중과 신뢰 없이는 어떤 경제적 약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미국에 각인시켰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뼈아픈 사건이었지만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국민을 구하고 국익을 지킨 동시에 이 되갚아줄 것은 확실히 되갚는 외교의 단호함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족쇄를 채우려다 오히려 스스로 족쇄를 찬 셈입니다. 한미관계의 새로운 국면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약자도 아니고 호구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 분명히 각인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